최병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또 어렵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돈의 배분 문제다. 민간 영역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이고, 공공 영역에서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정입니다. 금융과 재정 다 영어로는 finance라고 똑같이 써요. 저는 다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들어서기로 돼 있습니까? 네, 저는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대외적으로는 명실상부하게 도약을 했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적폐라든가 야만 이런 부분들이요. 대표적으로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 해소. 근데 이걸 하려면은 금융과 재정을 좀 제자리를 좀 찾아줘야 돼요. 우리나라 이게 가계부채 비중이에요. GDP 대비요.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전까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완만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급속하게 증가를 하죠. 여기가 코로나 터질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완만하게 이제 기울기가 완만했었는데,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가계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정부가 돈을 안 쓰다 보니까는 가계가 그만큼 부담이 증가한 건데. 코로나로 어려운 가계를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그 가계에 어려움을 부담해 줬는데 우리는 개인한테 맡겼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가 팬데믹 상황에서 한 GDP 대비 한 30% 증가했는데 가계 채무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지.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건데 그걸 그렇죠. 재난지원금 못 주게 해가지고 가계가 더 방어력이 없다 이거죠. 정부가 방어 능력이 훨씬 더 있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정부가 채무를 늘리는 게. 국가가 빚을 잘 갚겠어요. 개인이 잘 갚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증가를 했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는 부동산 시장 들어갔고, 자영업자 대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주택 가격이 4년간에 한 1,700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하고 학생들하고 누가 더 은행 이용하기가 쉬우냐? 그럼 당연히 뭐 교수죠. 은행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계층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2%는 자기 소득이 한 317%나 되는 반면에 하위 30%는 한 72%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안 빌려주고. 그렇죠.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빌려준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기도 쉽죠. 더요. 그러면은 이제 가계부채 줄인다고 할 때 누구 부채를 줄여야 되느냐? 이 많이 빌려간 사람 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일 누가 힘들어하냐? 뭘 어려운 얘기네 이거. 아니 뭐 이제 쉬워져요. 한국은행에 정하는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쭉 1.25% 했던 걸 쭉 내려가지고 0.5%가 내렸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내렸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두 차례 올리고 1월 달에 또 한 차례 올려가지고 1.25%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2019년 10월 정도까지로 올라왔네 다시. 예,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시중은행도 금리 올릴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은행이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도 굉장히 돈을 엄청 벌었다는 이런 거잖아요. 은행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 벌었죠. 제일 많이 벌었죠. 은행이? 예. 왜? 돈놀이 오히려 했으니까. 예? 아하. 그 어려운 와중에 돈을 엄청나게 번 게 은행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자를 올리지 말아야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지.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좀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이재명 후보 나오는 거예요? 좀 넘겨보세요. 자, 은행이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벌었어요. 은행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가게에 대출해주고 돈을 번 거 아니냐. 여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팬데믹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은행은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 그 이자율 높이는 걸 좀 늦추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려운데 이거 숫자 너무 많아. 간단해. 지난해 이제 연말에 2021년 12월 달이니까 바로 한 달 전이죠. 기준금리는 1.0%였어요. 그런데 지금 4개 시중은행, 대표적인 4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제가 이렇게 쭉 뽑은 거예요. 자, 이해했어. 어머, 갑자기 이해했어. 예. 그러니까 2019년으로 돌아가자. 예, 돌아가서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봤더니 이 정도야. 근데 이번에 돌아가기 직전에 시중금리를 봤더니 더 높아. 더 높아. 오,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들은 요참에 대출 이자로 장사 많이 하려고 사실은 팬데믹 이전보다 대출 이자를 높게 받고 있었어 이미. 예. 오, 나쁜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4개 시중은행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높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줬어. 근데 시중은행은 더 높였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잘했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요. 3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산금리라는 게 있어요. 가산금리는 개인별로 그러니까 신용의 차이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낮은 사람한테 좀 더 이제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감 조정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뭐 적금을 들기도 하고 카드도 발행을 하고 그렇지. 그 은행을 이용을 많이 하면은 좀 혜택을 포인트네, 주잖아요. 포인트. 그 은행을 많이 이용하면 은행에서 돈벌이 도와줬다는 자, 그럼 얘기니까. 하나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하나는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예. 또 하나는 그 고객이 그 은행에서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따라, 뭐 이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 높게 받아 처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팬데믹 이전에 1.25예요. 근데 작년 말에 1.0이에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중은행의 금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게 받고 있었어. 그렇죠. 나는 팬데믹 때 낮게 받는 줄 알았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를 받아 처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받아 처먹은 거잖아. 그러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조금 더 올리면 이것도 올릴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지금 12월 때 할 거니까는. 그래서 또 올렸어요? 또 올렸죠. 또 올리지. 그게 한 달별로 집계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2월달이 안 끝났으니까는. 그러면 더 많이 받아 처먹는 거네? 저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언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는 가상금리나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을 네. 금융감독이나 금융위원회가 개입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어야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똑같아. 추세가 비슷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예, 옛날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네. 은행들이 영업을 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야. 은행을 감독하는 것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금감원인데 네, 이건, 주로 예. 여기 이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다 오는 곳이고 그렇죠. 요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어요. 예. 자,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 오승범 씨라고 기재부 출신. 이분이 기재부에 있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가 정은보 씨가 금융감독원장인데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있다가 마찬가지로 거기서 빙빙 돌아요. 예? 은행 그러니까 금감원장 날 시켜라? 아이, 난 관심 없어. 자, 지금 현재 은행연합회 회장, 은행들의 이익단체적인 협회예요. 여기도 이제 기재부 출신이네. 자, 기재부랑 금융위원회를 거쳤다가 퇴직하면 가는 데가 여기야. 은행연합회는 뭐 하는데요?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데지. 이게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인 거야. 기재부에 있다가 그다음에 금융정보 이런 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했더니 이 내용에 다 있다니까. 오늘 빌드업이 아주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 그 이재명 후보 언제 나오냐고요? 이재명 후보. 이제 처음으로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본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게 바로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융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을 보장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 약자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금융 도입입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대출과 기본 저축으로 구성된 기본 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 이내 금액을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갚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본 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 3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공정금융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네. 기본금융이 뭐냐면은 모든 국민한테 동일한 금리로 그러니까는 가장 1등급 금리로 모든 국민들한테 최소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한테 미소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출해 줘야 된다. 틀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6등급 이하는 은행 신용대출 못 받아요. 20대가 무슨 신용등급이 높겠어요.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20대들은 기회가 단절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면으로 지금 그러니까 간 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금융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25조에서 30조 추경 편성하자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에서 14조 이렇게 추경 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5조 30조가 그냥 주먹구구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하면은 공약으로 발표를 안 해. 성격이요. 그래서 25조 30조가 여러분들 툭 튀어나온 게 이게 아니야, 숫자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정말 정부 재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벌써 딱 이게 나오는 계산이에요, 이게요.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하나도 안 증가시키면서 25조 30조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채무 비율을 증가하지 않으면서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돈이 나와요? 예, 연초에 국회에다가 예산 통과 받잖아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 목표치가 47.3%였었어. 네. 근데 중간에 발표한 것도 47.3% 하나도 안 변했어. 추경을 2번 했는데도. 네. 근데 뚜껑 까보면 더 줄어들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추경을 했는데도 예, 더 줄어들어요. 국가 부채는 줄어들어요? 예. 왜 그래요? 국가 채무비라는 게 분모가 GDP고 세수를 분자가 국가 채무잖아요. 채무에 GDP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해요. GDP가. 정부가 추계가 잘못된 거지. 분자 같은 경우는 초과세에서 많이 거두는 바람에 채무액이 별로 안 증가했어. 추경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돈이 최대 그러니까 한 30조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테이블 보고 25조에 30 정도 가능했구나 해서 추경을 얘기했는데 네. 기재부는 거기서 또 절반 14조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무조건 돈 덜 쓰자는 데니까 거기는. 네. 이런 건 이재명 후보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 얘기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요 표 밑에 제가 쫙 그 이유를 제가 해놨으니까는 표로 공부. 알아서 공부해라. 여기 뭐 간단하게 저 이유를 제가 해놨으니까. 내 책 광고는 이미 다 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